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아주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발언에 경희대 철학과 최정식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의결을 취소했다.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이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자, 이거는 좀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학교 철학과 이 최정식 교수에 대한 대학 당국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 징계가 잘못됐다 하고서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2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최 교수에게 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 교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2022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학부생들을 상대로 개설된 이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이 고종 황제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는 일본군 위안부 다수는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 교수님의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자 처음에는 이제 최 교수님 발언을 일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2023년에 같은 주제로 개설된 이 강의에서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경희대 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 최 교수의 수업 내용을 조사하고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경징계를 의결했었는데 총장도 이 학교 이사장도 경징계 견책하는 거 주의를 주는 거죠. 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하고서 톡톡 이렇게 경징계를 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이 경희대의 이 교원징계위원회가 경징계로는 안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징계 대상자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사회 통념에도 어긋난 것이지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다. 고발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을 초래한 것 자체가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명예를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경징계 견책보다는 훨씬 더 중한 징계 처분이 있어야겠다 해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불복하고서 결국에는 이게 법원에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 12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품위 유지 의무가 위반을 했다거나 이제 최 교수가 또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교수라는 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교수의 자유는 이러한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교수 행위는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최 교수님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강의 내용 자체가 서양 철학의 기초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서양 철학에서 철학적 논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논의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이제 철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유를 하는데 그 근본적이 있는 거다.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다 옳고 상대편이라고 해서 다 그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서 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고종이라는 대한제국 조선의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무렵에 살았던 이 임금이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근대화된 나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노력들이 다 좌절이 됐고 결국에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다라는 이제 서사가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사실은 고종 황제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대한제국 황실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 자신들의 지위와 어떤 경제적 급부 이런 것을 보장받고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주권을, 백성을 넘겼으며 일제시대 35년 내내 일본의 특권 계급으로서 호위호식했다 하는 게 사실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좀 상식, 소위 그냥 알려진 교과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또 말하는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 거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일본군이 끌고 갔다 뭐 이런 증거는 별로 없고, 아버지가 팔았거나 삼촌이 팔았거나 해서 그런 성매매 업소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된 여자들이 대다수다 하는 그런 사료를 봤을 때 좀 상식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이 교수님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는 그래, 그 당신 의견이 맞아. 그래서 감복 3개월의 징계 의결은 이유 없다. 그 교수 행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행위, 그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정당 행위로 정당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주장했던 내용은 정당하다. 이 밖에도 최 교수님께서 그 해당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언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11월이네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최 교수님 발언 내용을 혐의 없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사건을 접수했던 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송치를 했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유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하고서 지난 2019년에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2024년 10월 25일이네요. 10월에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요. 작년 초에는 대법원에서 이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일각에서 그 위안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석춘 교수님 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 확정이 됐죠. 얼마 전에 뭐 경찰서에 이제 유석춘 교수님이 이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거기 이제 무슨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들하고 이제 그 기자들하고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유석춘 교수님한테 막 몰려가지고 당신 그 어떻게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당신이 그 학교에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봐준 거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위안부가 매춘이어서 그랬던 거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막 따져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유석춘 교수님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죠.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위안부의 강제 연행, 일본군 또는 일본 경찰이 조선의 여자들을 납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갔다 하는 게 그러면 역사적 사실로서 증거가 있느냐? 없답니다. 이 유석춘 교수님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 형사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야,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강제연행 말이야. 그 유석춘이라는 이 피고인이 위안부를 말하자면 매춘의 일종이다, 이 매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매춘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소위 사회적 통념, 이제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강제로 끌려간 거다 하는 증거를 지금 검찰이 못 내놓고 있다, 갖고 와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금영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27일과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1일에 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연기하고 공판 재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3월 공판에서 소위 강제연행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선 교수의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뭡니까? 여자들이 매춘하러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군에 끌려간 거야,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의 발언 내용은 허위이고, 그 허위 발언으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이 됐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강제연행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선 교수의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위안부는 그 일본군이 강제로 끌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재판을 해보니까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없더라. 자, 이 유석춘 교수님 재판
끝난 직후에 정의기억연대의 강경란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언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여론이라고 이제 유석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 원래 이런 인터뷰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유석춘이 공부 좀 해라 어쩌고 하라 하는 걸 기자들한테 말하는 걸 보고 승질나가지고 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여론이 일반적 상식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유석춘이 했다. 그걸 가지고서 재판을 해보면 이게 의견이냐 또는 사실의 적시냐 뭐 하는 그런 법리 판단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설령 유석춘에게 무죄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유석춘의 행위에 그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강제연행의 증거가 있다? 없다.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습니다. 소위 위안부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었고 또 많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 피해자들이 있고, 이분들이 위안부 관련해서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증거이고, 이 증언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는 사실을,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미국의 이 좌파 역사 교수가 있어요.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의 역사 교수인데요. 만약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거로는 의미가 없고, 그 말, 증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주장이 사실인 거지, 그 물증 없으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경찰에 가서 내가 맞았어요, 저 사람이 날 때렸어요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하다못해 CCTV 영상이라든지.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형사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증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이 증거가 없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음에도 아까처럼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연행이 사실이다, 뭐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의 말, 입을 틀어막는 입법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법률이 그 5.18 특별법상의 이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 처벌 조항 규정이죠.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게 처벌을 대상이 되나? 원래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의 어떤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하고 반하는, 또는 국가가 공인한 내용과 반하는, 또는 상이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겠다, 아니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분서갱유인 거죠. 진나라 시황제 때 그 유림을 구덩이에다 파묻고 죽이고 학문하는 서적들을 불태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라는 게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이 부정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오늘 이와 같이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해서 학교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님의 말하자면 복권이 됐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최정식 교수님의 이 말씀처럼 남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게 진실로 맞는가 하고서 두 번, 세 번 또 곰곰이 따져보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일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밤에 선풍기 틀고 자면 다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실제로 입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